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나리온 김의수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장기 투자 좋은데 10년 전에 우량주 주식을 사두었는데 지금도 원금이 안 됐대요. 자, 그래서 정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지 짜증이 나 죽겠다고 채팅창에 톡이 왔는데, 물론 답변은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나리온에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요즘 참 고민되는 게 예. 20, 30대 분들은 10년 이상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없을 것 같은데 예, 10년 이상 쓰기만 했죠. 예,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제 선배 또래나 50대 후반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네, 그게 괜찮죠. 예, 그걸 사는 게 괜찮죠. 아니니까. 예.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그때 90만 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지금 한 3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한 거의 한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10년이면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그 제가 시가총액을 좀 조사해 봤거든요. 2010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상위 10위 안에 남아있는 게 보통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산 종목이 10년 뒤에 또 지금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상상력. 옛날에는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전의 경제는 변화무쌍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로 제조업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금융업하고. 아까 이제 포스코를 이야기하셨지만 제 고객분들도 이런 경험 저한테 하소연했던 부분은 KT였어요. KT를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원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는 과감하게 다 손절시켰죠. 아, 차라리 그 기업이 손절. 가치가 없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손절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일본 버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기업들의 니케이 지수의 핵심 종목들은 우리가 제조업이라 하죠. 구경제. 맞아요. 구경제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구경제 종목들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일본이 버블 이전에 또 주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30년 걸렸어요. 그렇죠. 25년.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버블 또 경기 회복 이런 부양책 등등을 해서 구경제 기업에 대한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미래 경제를 보면 이 기업들이 계속 가겠냐라는 건데 우리가 장기 투자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변화무쌍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보면 철도, 그죠. 자동차, 금융 이랬고 KT도 있지만 한국전력도 있거든요. 30년, 20년 전하고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변화를 최소한 선도해 나가거나 또는 변화에 최소한 적응해 나가는 기업. 이 기업들이 미래 투자 우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이 20년간 주식을 사놓고 2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게요. 맞아요.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행동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안 쳐다보기는 하는데 그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종목이라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 뚝심이 언젠간 오를 거야. 그죠? 뚝심이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포스코, KT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이 특징이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공공기업 같아요. 아, 그런 맞아요. 공사 같아요. 공공기업 같아요. 공공기업 같아요. 옛날에 이제 포스코도 사실 옛날에 포항제철이었잖아요. 또 KT,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적 성격을 많이 띈 기업들, 또 포스코는 솔직히 주인이 없는 회사죠.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이런 공적 성격을 많이 띈 기업들은 어디에 간섭을 많이 받아요? 국가, 정부. 네, 정부 같죠. 또 KT는 통신. 맞아요. 무슨 간섭을 많이 받아요? 요금 정책.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하고 연결되고 정부의 관선을 받고, 네, 정부의 간섭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네요. 이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망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쏙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망해버리면 내가 미련을 떠나겠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그죠? 돈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기대가 생기죠. 못 본 돈은 될련가 네네네. 라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와 있네요. 10년, 20년을 무조건 그냥 한 기업에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죠. 우리가 10년을 투자한 다음에 10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야 돼요. 10년에 대한 10년 이후.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2030년대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지금 변화하는 것들을 선을 쭉 그어보면 네. 어떤 세상이 되겠다. 그러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 드론이 우주선이 되어가지고 드론 타고 내가 내 개인 자가용 드론 타고 우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뭐 그게 잘못됐다 해서 갑자기 그 이항인가요? 예. 60%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어쨌든 언젠간 일어날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늘 이제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개척하는 데는 실패도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실패가 있지만 그래서 앞서서 가는 사람은 항상 죽는 거예요. 맞아요. 군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를 자꾸 상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맞아요. 지금 여러 인터넷 결국 이제 자율주행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것도 인공위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주를 누가 얼마나 제패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성패가 달렸네.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의 성패가 달렸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20년, 10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원금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식은 20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거꾸로 말해서 그런 종목을 찾고 10년의 상상을 하면 성장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체로 보면 10년 담가두었는데 반토막 나서 아직 원금도 안 되었다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오를 거야. 자존심. 그 네, 종목만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상상해 봐야 한다 할 때는 우리 상상대로 꼭 펼쳐지는 것 또한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실물 경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최소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 가운데서 몇 개 종목으로 약간 업종이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뭐 그런 업종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조금 변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좀 느낀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나 이런 걸 그렇죠. 볼 수 있죠. 삶을 네, 통해서. 그런 큰 흐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데나리온에서 오늘 주제가 10년, 20년 종목을 갖고 오시는데 예. 이익이 없다. 그런데 아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데나리온 시간에 또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상상력을 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맞아요. 드론 이야기 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정말 우리가 10년 뒤를 똑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나 생각을 안 해서이지 네. 하면 다 비슷하게 우리 중에 함이라 그러죠. 공통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우주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실제로 이제 우주 산업, 저도 하나 아는 거 그죠? 있어요. 예. 제가 관심 많은 거는 모빌리티 쪽이에요. 모빌리티, 그죠? 지금 오늘 올 때 카카오맵 하고 왔거든요. 티맵 예. 있죠? 예. 예, 카카오 쪽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IPO 한다고 지금 예, 돼 있고 그렇죠. 저기 SK 티맵은 우버하고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동력을 갖고 좀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네. 다들 뉴스 보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내연 자동차, 네.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들어가는 부품이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맞아요. 뚜껑 들면 그 자동차 이 본네트 뚜껑 열면 깨끗해요, 그죠? 그리고 2025년 되면 전기차가 30%가 그렇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넓어졌고 네. 부품이 3분의 2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실내가 넓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차체만 만들면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배터리 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립이에요, 조립. 지금 우리 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기업을 찾는 거에 대한 상상력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동차가 포함되는 산업이에요. 그렇네요. 그죠?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안 해요. 네, 그렇죠. 핸드폰 우리가 폭스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애플의 애플폰을 하청받아서 만드는 폭스콘. 폭스콘. 그 네. 폭스콘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맞아요.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는 조립 라인만 있으면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 이동, 그죠? 이동이죠. 모빌리티. 그래서 모빌리티, 기동성. 그렇죠. 기동. 거기에 이제 드론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주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소프트웨어들, 기술들, 이 산업들.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업을 우리가 우버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버 테크놀로지스, 네네네. 우버.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구나.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 맞아요. 오늘 우리가 2개 이야기했어요. 그 그래서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그럼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공학이나 그렇습니다. 예. 뭐 심지어 뭐 바르는 것도 그쪽이고 바이오라 그러나요? 그쪽도 조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약 바이오 우리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네네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네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애를 낳으면 부양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네. 부양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같은 소득으로 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네. 그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결혼하면 이건 꼭 아니지만 또 가족의 기쁨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번성이 출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소명처럼 받은 거죠. 뭐 그런 것하고 별개로 이게 세상에서는 네, 세상에서는 출산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장 내가 누리는 것, 즐기는 것이 우선되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길어지죠.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그렇죠. 그게 경향이 강해지죠. 그게 제약 바이오. 이것은 그냥 대세죠, 대세. 제약 바이오. 자, 오늘 우리가 3개 이야기했다 그죠. 우주산업,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또 하나 더 신경을 쓴다면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상상력이라. 저도 참 상상이 풍부한데 그 정도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실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그렇구나. 제가 그 요즘 펀드 중에서 클린 에너지 쪽도 좀 맞아.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또 환경을 위해서 좋으니까 그쪽이 또 앞으로 그죠. 또 그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가장 아킬레스가 바로 신재생 분야예요. 맞아요. 우리는 탄소 중립국 선언을 했잖아요. 2050년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이런 핵심 대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엄청 하는 사람, 엄청 하는 사람. 이것을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맞추려면요. 냉정하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국가든 기업이든 이제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질 때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굉장히 큰 아킬레스가 바로 한국은 저출산보다 더 큰 아킬레스가 저는 탄소 중립이라고 봐요. 이게 신재생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극적으로 신재생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쪽으로 연구비나 투자비가 들어가겠네요. 또 우리가 지구 온난화 등등원에서 전 세계가 이 신재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하는 것. 오늘 그래서 4꼭지나 한 거예요, 그죠? 많이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저도
장기 투자는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오늘 그 사연을 올리신 분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변화에 트렌드에 그냥 놔두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해야 될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앞으로 그 네 가지 예. 혹 뭐 다른 거라도 예. 그럼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10년을 했는데 예. 20년 하기로 해서 10년 뒤에 트렌드가 또 바뀌면 예. 우리는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상상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본 포트폴리오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걸 뭐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년이면 예, 그렇게 변화가 큰 변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요. 경제 흐름 큰 틀에서 보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약간의 조정. 자, 필요하면 또 그때 뭐 전문가들 이런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해 나가면 우리 상담을 해 오신 분의 사례 같은 경우가 10년 뒤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상력이 있으니까 되게 이 주식이라는 게 그냥 3만 원 주고 5만 원 이런 거 말고 돌아가는 사회 현상과 경제를 들여다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인생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그렇죠. 많은데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재테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의 일터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투자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만 잘 발휘하면 장기 투자는 사실 어려운 분야도 아니고 또 그것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니까 상당하게 안전하면서 수익을 기대 이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윳돈으로 하고 장기로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일상의 변화들을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년, 10년 이상 또 장기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패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나리온 또 일상에 늘 살려만 일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